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1월 8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프락시 ARP에 대하여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RP에 대하여 생소하신 분들은 이전에 올린 ARP1, ARP2 영상을 먼저 학습하신 후 이번 영상을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프락시 ARP는 라우터 또는 스위치가 자기 자신에게 요청된 ARP 리퀘스트가 아닌데도 타겟 IP가 자신의 라우팅 테이블에 넥스트 홉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ARP 리퀘스트에 대하여 자신의 맥 어드레스를 샌더 맥으로 대신 응답해주는 기능입니다. 이는 잠재적 보안 이슈도 있고 비정상적인 통신이 진행될 수 있어서 가급적 해당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고하고 프락시 ARP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해당 기능을 정확히 이해하신 후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지니어로서 프락시 ARP를 학습해야 하는 이유는 네트워크 장비 간 IP 및 서브네팅을 잘못 설정하여 네트워크가 이상하게 동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동작 방식을 잘 이해하면 장애 상황 분석 및 트러블 슈팅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어 해당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IP 서브네팅이 정상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아도 프락시 ARP 설정이 없이도 통신이 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스트 1.1.1.250/16은 호스트 1.1.1.150으로 보내는 패켓을 만들기 위해 데스티네이션 맥 어드레스를 확정해야 하는데 호스트 1.1.250/16은 데스티네이션 IP 1.1.1.150의 서브넷 정보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IP 정보만을 가지고 자신과 동일 네트워크인지 아닌지 판단하게 됩니다. 1.1.1.150이 동일 네트워크로 계산된 호스트 1.1.1.250/16은 데스티네이션 맥은 브로드캐스트로 샌더 IP는 1.1.1.250으로 타겟 IP는 1.1.1.150으로 ARP 리퀘스트를 보내고 이를 받은 스위치는 두 가지 액션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브로드캐스트로 ARP 리퀘스트를 오른쪽 포트로 전달하고 두 번째로는 ARP 리퀘스트의 타겟 IP가 스위치 자신의 IP가 아니어서 ARP 리퀘스트에 대한 응답은 하지 않고 드롭합니다. ARP 리퀘스트를 받은 1.1.1.150/24는 타겟 IP가 자신의 IP이고 샌더 IP가 1.1.1.250이 1.1.1.150/24 자기 자신의 네트워크와 동일 네트워크임을 확인하고 ARP 리플라이를 만들어서 정상적으로 회신하게 됩니다. 오른쪽에서도 동일하게 호스트 1.1.1.100/25와 라우터 1.1.1.1/24는 서브네팅이 같지 않지만 상대 IP가 서로 동일 네트워크의 IP로 계산되어 즉 ARP 리퀘스트에서 샌더 IP와 타겟 IP가 서로 동일 네트워크 IP로 판단되어 1.1.1.100/25와 1.1.2.150/24 간 통신도 원활히 되고 있습니다. 이후 라우팅 과정과 추가 ARP 과정은 ARP2 페이지에서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두 가지 케이스는 통신하고자 하는 두 호스트가 잘못된 서브네팅으로 인해 한쪽에서는 동일 네트워크로 계산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다른 네트워크로 계산되어 통신이 안 되는 경우이고 프락시 ARP 기능을 통해서 어떻게 통신이 가능하게 되는지 간단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스트 1.1.1.100/25는 호스트 1.1.1.150으로 보내는 패켓을 만들기 위해
데스티네이션 맥 어드레스를 확정해야 하는데 데스티네이션 IP 1.1.1.150이 동일 네트워크 IP가 아니므로 게이트웨이인 1.1.1.1의 맥을 알기 위해 ARP 리퀘스트를 이와 같이 보내게 됩니다. 1.1.1.1은 ARP 리플라이를 하고 호스트 1.1.1.100은 1.1.1.150에 보내고자 하는 패켓을 1.1.1.1에게 전달합니다. 1.1.1.1은 데스티네이션 맥이 자기 자신이고 데스티네이션 IP가 1.1.1.150인 패켓을 받게 되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라우팅으로 받은 패켓을 전달하기 위해 1.1.1.150에 대한 ARP 리퀘스트를 하고 ARP 리플라이를 받고 패켓을 전달하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1.1.1.100/25에서 1.1.1.150으로 패켓이 전달되었고 이번에는 1.1.1.150/24에서 1.1.1.100으로 패켓 전달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스트 1.1.1.150/24는 호스트 1.1.1.100으로 보내는 패켓을 만들기 위해 데스티네이션 맥 어드레스를 확정해야 하는데 데스티네이션 IP 1.1.1.100이 동일 네트워크 IP이므로 데스티네이션 맥으로 1.1.1.100의 맥을 알기 위해 ARP 리퀘스트를 이와 같이 보내게 됩니다. ARP 리퀘스트를 받은 스위치 1.1.1.1은 호스트 1.1.1.100으로 브로드캐스트 전달하고 스위치 자신의 IP와 타겟 IP가 같지 않아 ARP 리퀘스트에 대해서는 드롭합니다. ARP 리퀘스트를 받은 호스트 1.1.1.100은 타겟 IP가 자기 자신의 IP이지만 샌더 IP가 동일 네트워크 IP가 아닌 것을 확인하고 ARP 리플라이를 할 수 없어 ARP 리퀘스트를 드롭하게 됩니다. 이렇게 통신이 안 되는 상황이 되면 호스트 1.1.1.100의 서브넷 마스크를 /25에서 /24로 바꿔주면 ARP1 페이지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정상적으로 통신이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스위치의 오른쪽 인터페이스에 프락시 ARP를 설정해 주는 것인데 어떻게 동작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의 오른쪽 인터페이스에 프락시 ARP를 설정해 주고 호스트 1.1.1.150/24가 5번 ARP 리퀘스트를 보내는 과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스트 1.1.1.150/24는 호스트 1.1.1.100으로 보내는 패켓을 만들기 위해 타겟 IP가 1.1.1.100인 ARP 리퀘스트를 보내면 이를 받은 스위치는 데스티네이션 맥이 브로드캐스트임을 확인하고 1.1.1.150으로 들어온 프레임을 브로드캐스트 전달하고 이더 타입 값을 확인하고 ARP 오퍼레이션 코드를 확인하고 타겟 IP를 확인합니다. 스위치는 해당 프레임이 ARP 리퀘스트이며 자기 자신에게 온 것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프락시 ARP 기능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드롭하고 프락시 ARP가 설정되어 있으면 스위치가 타겟 IP의 리처빌리티를 확인하기 위해 라우팅 테이블을 확인합니다. 넥스트옵이 확인되지 않으면 ARP 리퀘스트를 드롭하고 넥스트옵이 확인되면 이와 같이 ARP 리플라이를 하게 됩니다. 이때 주의 깊게 보셔야 하는 것은 샌더 맥은 스위치의 맥을, 샌더 IP는 ARP 리퀘스트에서 사용된 타겟 IP를 사용하여 보낸다는 것입니다. ARP 리플라이를 받은 1.1.1.150은 스위치의 맥이 1.1.1.100의 맥으로 인식하고 데스티네이션 IP가 1.1.1.100인 패켓을 스위치로 보내게 됩니다.
스위치 1.1.1.1은 데스티네이션 맥이 자기 자신이고 데스티네이션 IP가 1.1.1.100인 패켓을 받게 되고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라우팅으로 받은 패켓을 전달하기 위해 1.1.1.100에 대한 ARP 리퀘스트를 하고 ARP 리플라이를 받고 패켓을 전달하게 됩니다. 오른쪽 하단 케이스를 보면 1번 ARP 리퀘스트에서 4번 ARP 리플라이까지는 왼쪽 케이스와 비슷하게 진행되니 각자 시뮬레이팅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ARP 리퀘스트부터 보자면 호스트 1.1.1.250/16이 호스트 1.1.2.150으로 보내는 패켓을 만들기 위해 이와 같이 ARP 리퀘스트를 보내면 받은 인터페이스가 프락시 ARP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타겟 IP가 라우터와 달라 드롭하게 됩니다. 받은 인터페이스가 프락시 ARP가 설정되어 있으면 라우팅 테이블에 타겟 IP 경로가 없으면 드롭하고 라우팅 테이블에 타겟 IP 경로가 있으면 이와 같이 소스 맥은 자기 자신의 맥으로 샌더 IP는 ARP 리퀘스트의 타겟 IP인 1.1.2.150으로 설정하여 ARP 리플라이를 하게 됩니다. ARP 리플라이를 받은 1.1.1.250/16은 라우터의 맥 어드레스가 호스트 1.1.2.150의 맥으로 알고 패켓을 만들어서 라우터로 보내게 되고 이 패켓을 받은 라우터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라우팅으로 받은 패켓을 전달하기 위해 1.1.2.150에 대한 ARP 리퀘스트를 하고 ARP 리플라이를 받고 패켓을 전달하게 됩니다. 일부 시스코 장비에서는 프락시 ARP 기능이 기본 설정으로 이네이블 되어 있으니 운영하시는 장비가 있으시면 잘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주니퍼에서는 프락시 ARP를 설정된 인터페이스 기준으로 샌더 IP와 타겟 IP가 다른 네트워크일 때만 프락시 ARP가 동작하는 Restricted 프락시 ARP와 모두 허용하는 Unrestricted 프락시 ARP로 구분하여 사용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